발표를 맡으신 이양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조금 다른, 좀 말랑말랑하다 해야 되나요? 좀 다른 주제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시내 다니시면 커다란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사이니지라고. 예, 사이니지 관련된 AV 서포트 관련된 일을 지난 10년간 했고요. 그 전에는 고객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일을 삼성전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격으로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무슨 말씀드려야겠죠. 커뮤니티로서는 제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됐고요. 커뮤니티 관련돼서 기여한 거는 주로 이제 문서화, 기술 문서화에 대해서 했었고요. 사용자 문서라든지 그리고 문서가 모든 걸 다 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 포럼에 올라오는 문의들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주로 이제 저희 관심사는 회사에서 일했던 AV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디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했었고요. 첫 번째 제가 사용했던 디스트로는 페도라인데요. 현재는 유분투 스튜디오가 워낙 사용성이 좋아서 지금 몇 달 동안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료는 영어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미리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어젠다는 왜 유분투 스튜디오를 사용하는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현재 오픈소스에는 어떤 오디오 관련된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유저 그룹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술적이지만 제가 그림을 만들었어요. 오디오 소스에서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신호들이 흐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많이들 이제 리눅스 통해서 녹음을 하시고 편집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이턴시라는 문제를 많이 부닥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갈 때 뭔가 래깅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오디오 작업은 대부분 DAW라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프로든 아마추어든 다 DAW 사용하시니까 대표적인 DAW 아더라고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더를 통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데모는요, 음악은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저는 음악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교육자를 만들고 워크숍을 하면서 내용을 녹음하고 거기서 겪었던 문제들, 해결 방안들, 이거를 팟캐스트라든지 e-러닝 콘텐츠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유분투 스튜디오하고 유사한 그 멀티미디어 관련된 디스트로가 있습니다. KX 스튜디오라든지 또 페더라 같은 경우는 아우디눅스라는 레포를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일반 리눅스 디스트로에서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비디오 편집기든 오디오 편집기든 깔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처음에 버벅거렸던 부분은 요즘 리눅스 오디오 스택이 워낙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시고 계셨던 펄스 오디오라든지 또 알사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잭이라든지 프로 하시는 분은 잭이라는 걸 쓰시는데 파이프 와이어라는 게 2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포럼이라든지 여기서 뭐가 뭐를 대체하느니 여러 가지 좀 카더라 얘기도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좀 많이 문서화하고 답변을 드린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분투 스튜디오가 올해 4월로 36번째 릴리스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릴리스되고 서포트된 버전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봤던 부분은 처음에 멀티미디어 작업하실 때 다른 디스트로는 컨피규레이션을 좀 해줘야 돼요. 아주 사소한 작업을 하더라도 뭐 어디 들어가서 터미널에서 뭘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없이 웬만한 작업은 그냥
설치하시고 리부팅만 한 번 해주시면 모든 컨피규레이션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저지연, 레이턴시를 줄여줄 수 있는 세팅으로 자동 세팅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장비를 연결한다든지 또 미리 작업하시고 또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많이 걸어주시면은 그때 이제 라우팅도 신경 써야 되고 복잡하게 많지만은 처음에 녹음하고 편집하시는 데는 레이턴시 별로 신경 쓸 거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쓰이는 컨피규레이션은 유분투 스튜디오 컨피규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분투, 쿠분투를 쓰시던 기본 워크스테이션 쓰시던 나는 우분투 스튜디오를 따로 깔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예, 있습니다. 유분투 스튜디오 인스톨러로 해서 필요한 모듈만 까시면 돼요. 그리고 오디오뿐 아니라 비디오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관련된 패키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만 모듈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긴도 오디오 관련된 거는 포샵처럼 플러긴을 많이들 쓰시는데 다른 디스트로는 원하는 대로 다 까셔야 돼요. 디어하여야죠. 원하시는 걸 다 깔아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리고 리눅스로 멀티미디어 작업하실 때 허들이 된다는 거는 막 처음에 세팅을 해주는 작업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분투 스튜디오는 그런 걱정 없이 플러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노에 익숙하신 로직 프로라든지 익숙하신 분들은 그거랑 비슷하게 메뉴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TS 버전 있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번 릴리스되는 버전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저는 LTS 사용 중이고요. 데모도 LTS 보여드릴게요. 예, 오디오 커뮤니티, 오픈소스 커뮤니티 어떤 것이 있는지 키워드만 좀 뽑아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픈소스 툴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앨범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순전히 리눅스부터 해서 순전히 오픈소스 툴로만 해서 상업적인 앨범을 내시고 애플 뮤직이나 이런 데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트랙 작곡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분투 스튜디오가 물론 이제 저희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통계가. 하지만은 멀티미디어 관련돼서 사용되는 리눅스 중에 가장 사용자가 많다라고 유분투 스튜디오 웹사이트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도어하고 플러긴 개발하신 분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BBC 방송국이라든지 KBS 여기서도 많은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와 기여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방송국이나 공연장이 많은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 BBC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음향 효과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플러긴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 관련된 음향 측정 관련된 실험을 오픈소스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BBC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오픈소스 음향 관련된 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 밖에 또 자랑할 거는 오픈소스로 툴로 만든 뮤직만을 호스팅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관련된 미디어 코덱이라든지 파일 기준인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상용 툴, 프로 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로직 프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업을 하려면은 뭔가 통일된 포맷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아더에서도 상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세션 파일들을 거의 불러올 수 있고요. 컨버전 되고요. 요거 말고도 대부분은 와브 파일로 많이 공유를 하실 거예요. 음악 작업하시다가 아니면 오디오 관련 작업하시다가 와브나 뭐가 있을까? 플렉 이런 것들로 공유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보시고 마사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뭐 알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건데요. 알사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 로딩에서 커널 쪽하고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하고 둘 다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름에는 약간 한 가지 낭설 중에 하나인데 뭐가 알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잭은 프로 장비를 연결하실 분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좀 너무 범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와이어가 다른 거랑 차이는 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펄스 오디오는 오디오만은 다르지만 오디오 데이터만 다르지만 파이프와이어는 비디오까지 다릅니다. 워낙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 통해서 그 워크플로우를 비디오랑 오디오랑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디오 비디오 같이 이제 중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문제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펄스 오디오에 비해서. 요것도 이거 얘기하려면 날 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파이프와이어. 요거는 일단은 맨 위에 그림 보시면 마이크라든지 악기를 이제 사운드 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시잖아요. 거기서 들어와서 가운데 부분에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왜 관련성이 있냐면요. 그냥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 스택이 뭐가 있구나 이것뿐 아니라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지연이 생겨요. 지연이 생기거나 소리가 깨지거나 찌그러진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문제점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 권위자인 닥터 로빈 가리스라고 아더의 두 명의 이제 주요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키 멤버이고요. 이 사람의 그 박사 논문이 되게 독특한데요. 레이턴시랑 라우팅에 대한 논문이에요. 나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내용은 되게 방대한데 이 부분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얘기할게요. 음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에 장비를 연결하기 전에 이제 ADC라는 게 있습니다. ADC라는 게 사운드 카드나 외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녹음 음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비싸다 이것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측정 수치들 보면은 이 장비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녹음을 받아줄 수 있다 이거랑 얘가 이제 DAC도 겸하거든요. 나중에 스피커 연결하시거나 헤드폰을 물론 더 쓰시겠지만 연결했을 때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음질을 좌우하는 게 이제 ADC, DAC 컨버터예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의 사용하실 건데요. 녹음하실 때. 근데 오늘은 이제 녹음 과정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편집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결국은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나갈 때 이게 다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라고 하는 개념을 봐주시면 돼요. 중간에 뭐가 어떤 영향을 주면 결국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추가돼서 레이턴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 왜 레이턴시가 왜 생기지, 왜 렉이 생기지 할 때 이유가 단순히 커널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여러분의 개발하시는 경우는 이제 텍스트 에디터나 비디오 작업하시면 캐든 라이브 같은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아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오픈 소스에도 LMMS도 있고 그리고 뭐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더를 보여드릴 이유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셔서 나중에 프로급으로 원하시는 수준으로 갈 때 이거 하나면은 툴 바꾸시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이미 좀 녹음 작업에 편집을 하신 분은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처음에 간단한 툴 쓰시다가 또 이것저것 쓰시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서 필요한 기능만 쓰시다가 음악 쪽으로 이제 점프하시려면은 음악으로는 프로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제외하고요. 그 밖에 활용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아더에 처음에 설치할 때 화면에도 나오고 처음에 세팅 화면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메시지가 뜨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유스 케이스가 다 나와요. 팟캐스트 편집이라든지 오디오북 그리고 성우들 더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유저 베이스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입니다. 예, 데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용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세션이라는 거는 그 안에 관련된 트랙이 얼마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플러긴을 걸었고 그리고 어떤 자동화 작업을 걸었는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예. 이걸 이제 저장해서 다른 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걸 세션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세션 안에 이제 각 악기별이나 오디오 소스별로 들어가는 부분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다른 도를 쓰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쓰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제 재료를 받았으면 파일을 받았으면 이제 정리를 해주고 배치를 하는 과정을 어레인징 트랙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딧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비디오 작업처럼 좀 버벅거리는 거나 실수 부분을 잘라주는 부분인데 오디오의 어떤 특성으로 잘라내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음향을 좀 좋게 하고 개선하는 작업하기 전에 뭐 잘라낸 작업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발표 전에 테스팅 해봤더니 오디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오디오가 어떤 차이였는지 막 생생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제가 설명으로서 떼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너무 빨랐거나 제가 빨라서 혹시 전달이 안 됐거나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요거 데모 끝나고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레인징 트랙스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트랙 정렬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장비 시작하는 거, 아도 시작하는 거는 그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크린 리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를 구동해서 세션 파일을 만들 때까지 단계를 딱 1분 만에 보여드릴게요. 예, 템플릿은 그냥 empty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세션 이름을 아래쪽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샘플 레이트는 48kHz나 41.4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맞추시면 돼요. 네, 나중에 바꿔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랙 숫자를 잡아주는데 여기서 5개 트랙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팟캐스트 경우니까 호스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님 기본적으로 둘이 있어야 되겠죠. 오디오 마이크가 2개 잡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트로 음악이 빠지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 중간중간에 이제 좀 클라이막스 위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아웃트로 뮤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작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일을 끌어와서 트랙에서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다뤘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트랙을 이제 올린 다음에 세션 파일에 올리고 그 다음에 대충 위치만 잡았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가 호스트인데요. 호스트는 이제 인트로 음악이 끝나고서는 될 수 있게 뒤로 당겨놨고요. 그리고 게스트도 이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또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뮤직은 여기 보시면 커브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끝에 기본적으로 페이더를 걸 수 있게 돼서 간편합니다. 별도로 까실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페이더 뭐 깔아야 돼? 어떻게 하지만 버벅거리는데 페이더가 기본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막 여기다 갖다 대면은 커서가 바뀌어요. 그러면 대시고 커브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깎아서 인트로 얼마나 아니요, 커서 모드를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끌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할 건지 급격하게 할 건지 인트로 페이더를 바로 잡아줄 수 있고요. 아우트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 헤드라고 하죠. 여기 맨 위에 빨간 거 어디서부터 플레이 되는지 이제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 이걸 맨 끝으로 옮기셔가지고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았던 게 보통들 이제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은 단축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조키를 거의 필수로 몇십 년을 익숙해졌었거든요. 컨트롤 I든 뭐 Shift R이든 막 쓰는데 여기는 아주 많이 쓰는 키들을 숏컷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디터 모드거든요. 에디터 모드가 여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랩 모드라고 해서 이거 잡고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끌고 당기는 것인데 이거를 다른 모드로 바꿔볼게요. 요건 이제 구간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러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 혹시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레인지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 잡고서는 효과를 주거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G를 눌러볼게요. 그럼 다시 그 옆에 G로 돌아오죠. 그랩 모드, 일반 그랩 모드 돌아오니까 아주 많이 쓰는, 통계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작업들은 한 키만 눌러도 되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앉아서 작업하실 텐데 이거 하시면 손가락이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까지 느껴졌어요. 다른 도 알아보니까 일부는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배려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빈이라는 그 주요 개발자 중에 한 사람하고 또 수석 개발자가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데 폴 데이비스는 거의 뭐 이거를 갖고 이제 개발하는 주요 멤버기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봉사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일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아마존에서 맨 처음에 뽑았던 엔지니어 중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지? 맞다.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만요.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트랙을 정렬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더 넣으시거나 이제 손님이 많아지거나 게스트가 많으시면 이제 그만큼 트랙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음악 이외 작업에 쓰려고 했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신입 회원들 교육용으로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서화를 시작을 했지만은 문서화로는 따라하기 너무 힘들고 문서화로 설명하기 비효율적인 게 이제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비디오로 스크린 리코딩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하려고 케이든 라이브를 썼어요. 근데 케이든 라이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데 오디오 최적화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오디오 전문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비디오 위주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디오를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비디오하고 오디오 팀이 따로 가지? 이걸 조금 하다 보니까 오디오만의 워크플로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툴이 노이고요. 여기에 팟캐스트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러닝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실습을 많이 해서 워크플로우를 바꿨어요. 케이든 라이브에서만 작업하는 거를 케이든 라이브에서 들어온 이제 오디오랑 비디오 중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든가. 근데 이제 문제점은 케이든 라이브로 받으면 오디오 트랙이 대부분 하나예요. 다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적화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별도 트랙으로 받으면 그만큼 처음에 수음할 때 신경을 썼다는 거죠. 마이크도 별도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도 걸 수 있는 작업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네, 그래서 도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거 아직 안 했구나. 예, 중요한 기능입니다. 얼마나 아더가 음악뿐 아니라 오디오 컨텐츠 관련된 지원을 잘하는지 그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인터뷰 모드인데요. 이 기능은 아더 2022년에 그때 구현이 됐어요. 오랫동안 요청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그만큼 이제 팟캐스트나 일러닝 컨텐츠 쪽으로 활용도가 있었고 유저들의 요청사항이 많았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모드가 어떤 건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단축키로 보여드렸던 여기 지금 현재 그랩 모드 잡으면 이제 끌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분을 잡아서 이제 자를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공백 있죠. 상대방이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 이제 톡쇼가 시작을 안 했어요. 팟캐스트가. 그래서 이제 공백이 많죠.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 가지 그냥 시작하기 전에 잡담이면 자를지 아닐지 결정하신 다음에 여기 모드를 바꿔서 만약에 여기 공백인 부분을 침묵인 부분을 자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로 릴리스를 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 지금 공백이 생겼죠. 공백이 생겼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이걸 원래 기본 모드는 뒤에 것들이 다 따라서 붙거든요. 붙어버리면은 시간이 거기에 있는 시간들이 다 잘라져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과 음악이 같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공간으로 그대로 두고 싶다 할 때 인터뷰 모드를 씁니다. 이걸 좀 더 보여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두 번째 트랙에 게스트가 있는데 여기 물론 이제 첫 번째 호스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듣고 있는데 여기서 듣고 있는 동안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건 그냥 날려도 돼. 이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잡고 딜리트를 해주면 위에랑 싱크가 깨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인터뷰 모드예요. 그리고 음악 작업이나 다른 거 하실 때는 기본 모드로 해서 자르면 그만큼 붙는데 실제로는 자르는 작업은 조심하게 하겠죠. 음악을.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용한 팟캐스트나 일러닝에 가장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아까 이 페이더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페이더는 또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더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페이더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깎아낼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끌고 당기는 거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페이드를 줄지 그걸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짜집기 작업, 잘라낸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은 최종 작업을 이제 바운스라고 해야 되나? 출력하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작업을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이런 데 공유하실 때 거기서 요구하는 음량 수준이 있어요. 이거를 LUFS랍니다. 이건 2010년에 생긴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측정 단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통합해서 방송이면 방송 그리고 스트리밍 회사마다 다릅니다. 원하는 그 음량 수준이 거기에 맞춰서 안 하면 빠꾸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고요. 그리고 프로 작업을 안 하시더라도 맨 왼쪽에 픽 미터라고 어떤 도든지 아마 맨 왼쪽 아래 보면은 이제 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0dB인데요. 그걸 넘어가면 깨집니다. 왜냐하면 파형을 억지로 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은 여기 중간에 헤드룸이라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하실 때 레벨을 좀 밑에까지 맞춰 주시는 걸로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 버전을 더하거나 실제 뭐 프로 작업 들어가서 넣고 깎고 할 때 그때 찌그러짐이 없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측정 장비를 보셔야 되고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예, 1분만 더 할게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메타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트랙이 좀 이상하다, 얘가 튄다 이럴 때는 트랙을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Loudness Analysis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특정 플랫폼에 올리는 러프스를 잡으려면 어려운데 여기에 타겟 러프스를 잡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은 모든 작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와요. 유튜브 보시면은 EQ 잡는 거랑 컴프레서인데 요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를 잡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를 좀 예쁘게 만들고 빵빵하게 만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콘텐츠로 많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벌써 네, 유익한 발표해 주신 이양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